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경영학부의 최현호 교수입니다. 앞선 강연이 포괄적인 이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NFT 분야의 활용 분야의 한 축인 미술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NFT 미술 시장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NFT 미술품의 감상과 보관 그리고 재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NFT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계학 전공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생뚱맞게 블록체인과 또 이런 미술품 시장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좀 생소하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회계학은 이 복식북이라는 인류가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글로벌한 기업이 수천만 건의 트랜잭션을 일목요연하게 재무제표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저장 기술입니다. DLT라고 그랬어요. 회계학이 복식북이라면은 블록체인 기술은 다식이죠, 다식. 비트코인이 지금 출범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10여 년 동안에 장부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 장부 속에 있는 정보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의 어떤 효능을 이런 관점에서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미술 시장과 최근에 핫한 NFT 시장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이미 강연을 통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디지털 진품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즉, 내 지갑 속에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미술 시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현존하는 이런 미술품들은 제일 문제가 진품 여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진품이 아닌 가짜가일 경우에는 그 작품의 가치가 거진 제로에 가까울 수가 있고요. 진품일 경우에는 수천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각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이런 예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즉 희소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NFT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청중 중에 혹시 부산 시민이거나 또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미술 시장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컨퍼런스가 열리는 이곳 제2백스포 옆에 보면은 부산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국내 현존하는 우리 작가 중에서 최고의 경매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우환 화가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우환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터미나시면은 아마 가시는데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우환 화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분이 주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정도의 현존하는 작가의 블루칩 작가입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진품의 위장 논란에 쌓여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미술 시장은 이런 이슈가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NFT를 이완 하백의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면은 이완
스페이스에 가시면은 그 광장에 설치 작품 중에 스틸과 돌로 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사진을 찍어서 NFT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 사진 자체를 디지털화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NFT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완화백의 그 작품을 여러분이 가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NFT로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NFT 투자의 유의사항 등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NFT 미술 시장의 최근의 성장 속도를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들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NFT 미술 시장은 2017년 등장한 후에 2019년까지는 미미할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FT 미술 시장의 예술품 거래 사례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외 거래 사례가 다수 있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기업들이 NFT 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 또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으로 보시면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와 같은, 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술품 거래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핫한 NFT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기존의 미술 시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수적인 글로벌 경매회사인 크리스티가 지난 3월에 뉴욕 경매에서 NFT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작품을, 즉 비플이라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원화 가격으로 785억 원에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가격은 현존하는, 국제적으로 현존하는 작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고가의 가격에 성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크리스티와 같은 이런 경매 회사는 보수성이 아주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업적만 성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데 디지털 작품을 그동안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NFT로 인해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255년 된 이 세계적인 경매회사가 먼저 NFT 시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경매회사의 양대 축인 소더비에서도, 소더비 역시 277년 된 글로벌 경매회사입니다. 이 역시 4월에 경매사로 NFT 미술 시장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NFT 미술 시장을 열었다면 현대 거물급의 작가들이 드디어 NFT 미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현대 미술의 거장인 데미안 허스트가 드디어 그의 작품 1만 점을 NFT로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플라워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다카시 또한 최근에 NFT를 발행해서 많은 컬렉터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핫한 NFT 미술 시장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올 5월에 국내 업계 최초로 NFT 마켓을 개설했고요. 업비터의 운영사인 두나무 역시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의 관계사인 서울옥션 분류와 함께 NFT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업무를 체결을 했습니다. 또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는 클립 드롭스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하여 현재 NFT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코빗은 NFT 마켓 외에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코빗타운으로 현재 업그레이드 중에 있고요. 두나무 역시 옥션블루 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함께 BTS 굿즈를 NFT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오늘 기사에 의하면은 주식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핫하게 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는 카카오 업체 자체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클립 드롭스라는 서비스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NFT 미술 시장과 또는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NFT는 디지털 파일에 불과합니다. 미술품이라면은 고로 전시와 감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작품을 전시와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실물이 없는 파일로만 존재하는 이런 NFT 미술품은 구현 장치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NFT 미술품에 적합한 전용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NFT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디바이스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유명 작가의 NFT 작품을 구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시와 감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달맞이에 많은 화랑들이 있고요. 인사동과 같은 곳에 앞으로의 전시가 이런 NFT 전시로 꽉 채워질 그럴 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시와 감상을 위해서 이런 전용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틈새 시장을 알고 블루 캠퍼스라는 회사가 이런 전시와 감상을 위해서 전용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하나의 NFT 미술품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디지털 파일 수준에 불과한 이 NFT 미술품은 오랫동안 보관 감상이 필요한데요. 이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망에 기록되어 있는 NFT 기록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토큰에 대한 URI, 즉 토큰에 연결된 이미지 혹은 메타데이터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큰의 발행자, 즉 창작자, 그리고 토큰의 소유자, 그리고 토큰에 대한 거래 내역이 정보가 기록이 될 뿐, 아까 이완 화백의 그 작품인 이미지 파일은 별도의 오프체인에 기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파일 자체 또는 제3자에 의해서 호스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플랫폼이 사라질 경우에는 NFT 미술품 역시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IPFS라 파일콘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IPFS는 분산 저장 시스템이 되겠고요. 파일콘 역시 분산 저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술품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저장 검색이 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NFT 미술품의 가치가 더욱 보장이 되고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세계적인 NFT 마켓인 오픈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IPFS와 파일코인을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NFT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NFT 미술품이 새로운 분야이고 또는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적인 기반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제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난 국감 때 기재부에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에 NFT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NFT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정부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재부가 특검법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더랬습니다. 제가 원고를 작성한 이후인 지난 10월 31일경인가요?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디파이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대부분 들어가고 NFT 역시 결제와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것은 가상자산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비즈니스와 투자와 관련돼서 각종 규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NFT의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NFT 미술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저는 미술품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존하는 작가의 가격보다 신생 디지털 아티스트의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럼 NFT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현존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장에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치 평가 문제는 어떻게 한번 향후에 접근해 볼 것인가?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계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는 정량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향후의 미래에 대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미술품에 대한 법적 지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쨌든 NFT 미술품은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자본시장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NFT는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유사한 것이 린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린츠를 정권으로 본다면 NFT 역시 정권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미술품 공동구매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정해놓은 투자계약 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서 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자, NFT 미술품의 몇 가지 유의점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존의 문제, 해킹 관리에 대한 문제, 또 디지털 특성인 원본 파일이 디지털 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단지 블록체인망에 소유권이 누군가를 CID를 통해서 링크되어 있다는 그 차이일 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회화나 조각보다 그 희소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제반 문제 또는 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NFT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더니 투기 수요와 즉 MZ세대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자체가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을 상위에 노출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또는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큰 손들이 워싱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자전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례는 그에게 NFT 미술품에 낙찰이 됐는데 그 구매자를 살펴보니까 관계되는 회사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NFT에 대해서는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FT 플랫폼이 지금 우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을 보시면은 NFT와 관련된 기사에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국내인 경우에는 특검법 이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많은 거래소들이 생존 차원에서 NFT 거래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세계적인 글로벌 마켓인 오픈시가 약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NFT 미술 시장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NFT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NFT 발행은 지금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 발행 시장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 후 내가 구매한 NFT 작품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예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예술성과 좋아하는 아름다움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매 비율이 15%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NFT 미술품은 굉장히 고위험 시장입니다. NFT 자체인 토큰도 가격의 등락이 높지만 그 NFT 기반의 암호화폐, 예를 든다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는 이더리움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NFT의 가격도 따라서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그런 고위험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위작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미술품 시장에서도 이 위작의 문제가 굉장히 중시가 됐고요. 문제가 되었는데 디지털 세계에서도 이 위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NFT 미술품을 구매할 때는 이런 진본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진본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위작의 문제가 대단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미술품 시장과 또 재반 문제점, 투자 유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미술품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아마 여러분도 클립 드롭스에서 NFT를 구매했거나 또는 감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물 자산에 지금 편입이 되고 또 실물 경제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건전한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때 의무와 권한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특검법이나 또는 특별법을 통해서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저상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문서법 또는 저작권법과 같은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블록체인의 철학인 탈중앙화의 아이러니하게도 반하는 이런 원본성 보장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제3자가 하지 않나 이런 그런 조직적인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위작의 문제는 NFT를 발행하는 그 과정에서 누구나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즉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최초의 원본 등본을 검증하고 또 검증 결과를 공지해서 NFT 발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디지털
세계의 확장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NFT 미술품의 전시와 감상 그리고 저장과 보관에 관련된 많은 다양한 비즈니스와 또 더 나아가서 금융과 더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즉 잠재력이 무한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고 또는 디지털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최근에 K-팝, K-드라마와 같이 이러한 NFT 미술품도 국제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한국의 미술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런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